여러분의 그 트위터에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렇게 추출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 트위터에 그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위터 해시태그를 이용한다면 그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이 우리들한테 가깝게 다가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상품 생산자나 판매자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통 품목의 상품의 판매 정보, 그런 판매 정보를 동일한 이런 해시태그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 해시태그 또는 그 정보만을 취합해서 피드 형태로 뿌려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뭘로 한다고요? 오픈마켓으로. 어떤 오픈마켓이요? 옥션이나 또요 G마켓, 다나와 같은 이런 그 오픈마켓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트위터의 해시태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시물의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해시를 붙이죠. 해시가 이런 거죠, 그죠? 뭐 우물정자죠. 우리가 이제 우물정자라고 하는데 이 우물정자를 붙여서 정보가 많은 그런 그 연관된 정보를 한데 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기호를 써서 해시라고 하는 요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을 묶는다라고 하는 태그, 사전적 의미로 이걸 묶는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다 합쳐서 우리가 해시태그라고 라는 이름을 붙여 쓰게 되죠. 그래서 해시 기호 문구는 절대 띄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찾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쇼핑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구를 이렇게 띄어서 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칸 띄고 여기다 쇼핑을 치면은 이 해시태그가 이것으로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2015년도 4월 25일 날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진도 약 7.8, 2015년도죠, 그죠? 2015년도 4월 25일 날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지진이 약 7.8 정도예요. 여러분 그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3과 4만 되더라도 충분히 느낍니다. 어지러움쯤까지 느낄 수 있는데 7.8이면 건물이 여러분들 뭐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도 7.8의 강진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네팔에 공식 사망자 수만 3,200명이에요. 이 당시에 공식 사망자 수가 3,200명. 공식입니다. 비공식으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전 세계 그 애도의 메시지가 네팔로 모여들게 됩니다. 누리꾼들도 그 애도 방식이 이제 우리의 눈이 끌리게 되죠. 그 누리꾼들은 네팔 참상을 알리고 또 애도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Pray for 네팔 이렇게 치고 Pray for 네팔 이렇게 네팔을 위해 기도하자. Pray for 네팔.
난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누군가 똑같은 꼬리표를 다른 글로 꼬리 글을 물었어요. 개 지속적으로. 약속한 열쇠말을 통해 한마음 한뜻을 담은 글을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이 해시태그가. 처음에는 관련 정보를 묶는 정도의 기능으로 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같은 그 중분류, 소분류처럼 중분류에 대한 그러한 정보만은 관련된 것만을 묶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검색하는데 또는 다른 용도에도 쓰입니다. 예컨대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면 다른 사용자도 그 게시물과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영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오픈 그 소셜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시태그가 이렇게 그 뇌파를 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관련 정보만 묶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검색 등 다른 용도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면 다른 사용자도 그 게시물과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해시태그를 통한 그 해시태그의 커머스를 같이 소셜 커머스와 같이 이렇게 연관져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런 오픈마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그 소셜 커머스 B2B 서비스라는 게 나옵니다. 소셜 커머스의 B2B 서비스. 우리가 다섯 번째 소셜 커머스 B2B 서비스. 소셜 커머스 시장이 성숙해지면 다음 우리 지금 몇 가지 사항 한 뭐 제가 일곱 여덟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그 B2B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커머스에 소셜 네트워크를 연동해주는 웹이 개발되는 서비스예요. 기존 커머스에 소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웹 개발 서비스. 웹 개발 서비스.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그 소셜 네트워크 내 쇼핑몰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이 진정한 예전과 같은 페이스북이 아니죠, 그죠? 페이스북 등 그 SNS 내에 쇼핑몰을 뭐 한다고요? 구축해 주는 서비스예요. 쇼핑몰 구축 서비스. 이것이 나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소셜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상품 판매 정보 생성 솔루션이 또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소셜 네트워크에 소셜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상품 판매 정보. 여기 소셜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거예요. 최적화된 소셜 네트워크 최적화된 상품 판매 정보. 구축 서비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소셜 네트워크상에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보는 것과 또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보는 것과
이러한 그 보는 것 중에서 그 소셜 네트워크상은 화면이나 그런 크기 이런 위치들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별도로 그 상품 정보 생성 솔루션을 갖습니다. 여기에 상품 정보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을 구출이 아니고요. 구축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예요. 네 번째,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가능한 뭐야? 결제 시스템 구축.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결제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중에서도 피지사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회사를 통해서 안정된 정보망을 구축해서 그 우리가 결제를 서비스하는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결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공동 구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마켓플레이스 자체에서만 이루어졌던 그 이벤트를 자기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가 구축한 그 소셜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공동 구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 구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어디에 이거는 어디에요? 자체적 자기 자체 아까 우리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는 어디다 그 구축 사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구축을 해서 SNS를 같이 가미한 그런 소셜 커머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타인이 아니라 남한테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적으로 공동 구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에요. 이제 솔루션이 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소셜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뭐를요? 그 실시간으로 어떤 거요?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솔루션이에요. 내가 SNS에서 홈쇼핑 방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쇼핑에 대한 그 방송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요. 일곱 번째는 상품 판매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이외의 온라인 미디어에다가도 배포해 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는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배포해 주는 네트워크 광고 서비스죠. 다시 말하면요. 상품 판매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이외의 다른 온라인 미디어에 다른 온라인 미디어에 지우고 할까요? 자, 여덟 번째까지가 여덟 번째까지 여기다 써서 할게요. 자, 일곱 번째예요. 상품 판매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 이외의 온라인 미디어에 배포해주는 네트워크 광고 서비스. 광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게 좀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라인 밑에는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입소문으로 매출 증대에 기여한 고객을 추적해서 구성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그 B2B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마케팅과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SNS를 통한 그 커머스, 소셜 커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덟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입소문으로 매출 증대에 기여한 고객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을 추적해서 보상해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고객을 좀 더 확실히 구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입소문으로서 입소문만 내주는 거죠. 입소문으로서 이 입소문을 했는데 뭐가 됐어요? 매출 증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매출 증대에 대해서 기여한 고객을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추적해서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이것을 했다 안 했다라고 기여를 했다라고 기여한 고객을 추적해서 보상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자체를 보상해주는 추적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소셜 커머스 B2B 서비스에서 소셜 커머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우리 B2B 서비스 모델들이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요런 사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8가지 정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 범주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어떤 시장성을 확보하게 되고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그 아이템으로 부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소셜 커머스 B2B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셜 커머스 시장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8가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소셜 커머스가 발전을 해 나가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또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부대에 사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B2B 서비스들은 그 소셜 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한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셜 커머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B2B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많이 정부에서 많은 육성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과 또는 대표적인 업체 그리고 소셜의 특성을 좀 맞춰서 표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이 모델에 대해서 대표적인 업체 비즈니스 모델은 몇 가지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직접 구축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해왔었죠. 생산자 뭐죠? 직접 구축. 구축이죠. 구축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구축형. 이것도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로 한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 잡고 제목을 이렇게 내려서 그렇다면 생산자 직접 구축형에는 대표적인 업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다 대표적인 업체, 회사죠. 업체 여기다 가로 닫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소셜의 특징, 소셜 특징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죠. 생산자가 직접 구축한다고 전에는 여러 가지 그 공동 구매 사이트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 생산자가 직접 공동 구매와 같은 그러한 것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델 수엄 있었죠, 그죠? 델 수엄과 같은 이 델에서 자기들의 그 재고 상품이라든지 리퍼 제품 이런 것들을 가격 값싸고 또 재고 상품을 전부 완판시키기 위해서 이런 델 수엄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직접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델은 컴퓨터, PC 생산 업체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접 SNS를 통해서 생산자가 직접 뭘 통해서요?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보내줍니다.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여기까지 나올 거죠?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접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보내고 제품의 정보겠죠, 뭐. 그죠? 제품의 정보를 송출 또는 보게끔 합니다. 보내줘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NS를 통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또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SNS를 통해서 뭐예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뭐가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왜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SNS나 다른 소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제품을 홍보하고 거기다 런칭시키고 이랬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공동 소비자가 있으면 그만큼 50% 이상의 그 가격을 디스카운트한 가격을 판매하곤 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해서 뭐가 절감됐어요? 어떤 그 판매 수익금이라든지 또는 광고 홍보 이러한 것들의 경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직접 구축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배웠지만 요 내용은 어때? 소셜 쇼핑. 자, 소셜 쇼핑이에요. 소셜 쇼핑. 여기는 어떤 데가 있나요? 그룹폰 있죠, 티켓몬스터 있죠, 쿠팡, 위메프. 아주 여기가 이제 원래 여기 지울게요. 자, 그룹폰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룹폰. 그 다음에 위메프.
위메프 또요 쿠팡 또 이 3대 여기 3대 그다음 위메프 티켓몬스터 티켓몬스터 그리고 많죠. 왜 다수예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흔히 알고 있는 소셜 커머스의 사이트죠.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국내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죠. 누구나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 소셜 커머스예요. 기업의 마케팅 일환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과 결합해서 뭐예요? 50%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에요. 파격적 가격 할인. 판매 서비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셜 쇼핑이에요. 그래서 그룹폰이나 티켓몬스터, 그다음에 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 그다음에 왜 다수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셜 쇼핑 업체는 보통 판매액의 25에서 3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놀랄 정도죠. 그죠? 여기서 소셜 쇼핑 업체 수수료라고 할까요? 이 수수료는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수수료 25에서 30%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회원제 아까 얘기했던 그 회원제 쇼핑 뭐였었어요? 회원제는 명품이었었죠. 그렇죠? 명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회원제 소셜 볼까요? 회원제. 회원제 소셜 쇼핑 클럽이에요. 프라이빗 라운지라고 그래갖고 프라이빗 어떤 체계적으로 사치품을 파격적인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어떤 아무나 모으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 사치품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치품을 파격적인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서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조금 싼 게 아닙니다. 명품의 파격적 가격 형성, 즉 판매 이렇게 뭘로 이루어진다? 회원제를 특징이 회원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는 뭐예요? 추천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명품을 팔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또 회원들의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자 그러니까 추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알 수 있는 오픈마켓이죠. 오픈마켓인데 여기는 뭐 G마켓 옵션이죠. G마켓.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뭐 왜 다수가 있습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하고 결합된 커머스 플랫폼을 개방해서 누구나 상품 판매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제일 가까운 그러한 모델이죠. 자,
소셜 네트워크 결합한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한 소셜 네트워크 결합한 커머스 플랫폼이에요. 커머스 플랫폼. 이거 다 전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 해야 할까요? 여기 플랫폼이 있죠? 여기 보이려나요? 여기 플랫폼이 있어요. 이 플랫폼에 누구나 다, 그죠? 누구나 다 상품을 입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 같은 거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익원이 뭐예요? 입점 비용하고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를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어떤 모델인가? 생산자와 직접 구축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내에서 누구나 인지하는 그런 소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소셜 쇼핑이 있고, 그 다음에 명품을 할 수 있는 명품 회원제 소셜 쇼핑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오픈 마켓이죠. G 마켓이나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소셜 특징이 어떻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고 다음 저희가 제5장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제5장 전자상거래 마케팅이라고 하는 제5장의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